98회차 시간입니다. 한 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한 달 만에 진짜 네. 한 달 만에. 네. 조지 어떠셨나요? 물가가 비쌌어요. 아 그래요? 네, 생각보다 물가가 네. 비쌌고요. 네. 이전 다른 여행지랑 비교했을 때 어땠어요? 다른 여행지랑 비교했을 때요? 네. 터키는 꼭 한 번 꼭 갔으면 좋겠어. 죽기 전에. 네, 튀르키. 근데 터키는 워낙 관광할 게 많다고 들었긴 했거든요. 튀르키는 꼭 한번 가보셨으면. 튀르키예. 그래서 거기 독일 수의사 그치 독일이랑 겹치는 거 많으니까. 독일 그 수의사 여성분하고 그 숙소에서 만났는데 네. 그 사람은 지금 4달째 여행을 하고 있대. 그러니까 그 수의사 때려치고 한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수의사 왜 때려치지? 몰라 때려쳤대. 어디 갔다 오셨어요? 어디 쪽이었어요? 튀르키예? 네, 어디 쪽이었어요? 저는 동네가? 이스탄불도 갔고 그 중간에 카파도키아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열기구 유명한 데인데 맞아요. 그거는 진짜 인생에서 꼭 한번 타셨어요? 열기구 안 탔어요. 열기구는 안 탔지만 그거를 이제 보는데 꼭 거기는 괴레면은 꼭 가보셨으면. 그 인스타 보니까 축구 보려다가 못 봤어요. 봤다고, 예. 그거 또 얘기해드리면 예.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유독 그게 엄청 열기가 심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축구 좋아하시면 베식타스랑 축구 보면은 뭐 있잖아. 응원 열기가 좀 많이 좀 와, 진짜 3시간 전부터 익스트림하죠. 막 엄청나게 입하고 예. 하는데 그래서 그 카드가 있어야 된대요. 출입국 카드가. 예. 터키 스포츠를 보려면 신분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이제 제가 못한 거죠. 타소 카드인가?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그게 없어서 못 들어가가지고. 하여튼 되게 다양한 경험을 했다. 그래서 영어 열심히 해두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2주 영화는 추락의 해부입니다. 네, 저희 한 달 전에도 이제 여기 잠깐 쉬어가기 전에 추락의 해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죠. 라고 진짜 했는데 추락의 해부로 왔다. 진짜 추락의 해부로 돌아왔고요. 평점 까자면 저는 8점 드립니다. 저 진짜 애매한데. 전 7점. 한 번 더 볼 거거든요. 네. 일단은 7점인데 네, 7 아닌 8.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8로 바뀔 수도 있어요. 네. 전 이게 뭔가 곱씹을수록 나오는 게 많다고 느껴지는 영화여서 해석할 부분이 많죠. 네. 그래서 각본적으로도 굉장히 좋았던 영화가 이 영화였던 것 같고요. 이 영화는 그린나레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 갔다 오는 사이 그린나레에서 클레오의 세계, 덤머니, 일부코, 추락의 해부 1월에만 4개를 깠습니다. 쏟아졌고 또한 지금 그린나레 작품에서 대기 중인 게 프렌치스프하고 악조난이죠. 와, 진짜. 악조난은 겨울쯤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일본에 4월이던데. 그래서 근데 저는 이 묵히기 잘하기로 오래 하기로 유명한 그린나레가 한 달 만에 4개를 풀어버렸다는 게. 그러니까 빨리 풀어야지. 그러니까 밀린 게 많아서. 급한 일이 있나요? 그래서 되게 올 한 달은 그린나레가 정말 열일한 것 같고요. 2023년 제76회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으면서 이 영화가 팍 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 감독인 지스틴 트리의 10일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되게 영화 자체가 애매모호했던 저는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진짜이고 뭐가 가짜인 건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물론 이 영화에서도 그 부분이 다뤄지죠. 뭐 밀었는지 아니었는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추락의 해부에서는 조금 더 그게 흥미롭게 다가왔었고 황금종려상 수상할 때 마크롱 대통령을 저격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되게 프랑스 자체가 막 신자유주의라 그래서 막 연금 개혁도 하고 하면서 지금 굉장히 반발이 많잖아요 시민들 사이에서. 그래서 아마 아카데미 출품도 추락의 해부가 아니라 프렌치스프가 된 것도 아마 이게 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감독이 저격을 했죠 이것 때문에. 그런 비판이 있었어요. 근데 프렌치스프가 최종 후보에 탈락했잖아요 아카데미. 근데 이번에 노미니를 보면은 추락의 해부가 거의 작품상 후보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작품상 후보 올라갔죠. 그러니까요. 추락의 해부로 냈으면은 외국 영화상은 그냥 쉽게 땄겠죠. 올라간 게 아니라. 쉽게 땄죠. 참 인도 알랄랄 그것처럼 네. 판단 잘못한 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영화의 첫 장면 들어가면 산드라와 그 학생 조의 인터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이 딱 떨어지고 걔가 그걸 주워 갔는데 시작부터 이거는 추락 암시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시작도 그렇고 결말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 개 스눕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눕이 결국은 돌아온다라는 걸 지금 내포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스눕은 저는 남편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저도. 그래서 처음에 그 공이 떨어지는 것도 그 뭔가 스눕과 그 다니엘이 그 남편이 뭔가 다니엘을 신경 쓰는 것처럼 스눕이 뭔가 다니엘과 같이 놀이를 하고 있는
그리고 산드라는 그에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을 뭔가 시작부터 보여주지 않았을까 싶고 조회와의 이제 대화를 하는데 뭐 책의 일부가 뭐 된다라든지 뭐 창작하기 위해 진짜가 필요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스눕과 다니엘, 산드라, 조회가 막 이미지가 막 교차가 돼요. 근데 저는 여기서 또 의문이 드는 건 이게 과연 스눕이 남편이라고 설정을 했을 때 이거는 네 사람의 이야기가 교차가 되는 그렇네요. 것인데 그러면 산드라를 중심으로 이게 가정과 치정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 그게 메인 타이틀이 오르기 전에 그 10분 한 15분 사이에 그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그 장면을 두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왜 남편을 안 보이고 왜 스눕을 꺼냈냐 시작부에 그거는 아마 저는 중반 넘어서 알 수 있듯이 남편과의 다툼에서 나왔듯이 뭔가 이 와이프가 남편을 조금 깔본 느낌이 그쵸. 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을 개로 그렇게 표현을 자신이 더 해서 우위에 있다.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아마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개인적인 추측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붙이자면 이때 나온 이 인터뷰 장면에서 나온 그 BGM이 되게 옛날 사람들한테는 되게 익숙한 노래인데 2000년대에 가장 유명했던 래퍼 중에 하나인 50센트. 맞아. 대표곡이죠. 핀프인데 와 되게 어렸을 때는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되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서늘하게 들리더라고요. 좀 긴장감이 있었죠. 네. 가사도 작살나죠. 그렇죠. I know you watch talking about me. 그래서 시작부터 굉장히 또 흥미로웠고 말레스키의 죽음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뭐 추락의 원인이 뭐 충돌인지 뭐 타격인지 제3자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고요. 그래서 피아노 소리와 함께 이제 과거 사진들이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오프닝 시퀀스가 메인 타이틀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그 피아노 소리와 그 과거 사진들은 저는 다니엘의 시선이지 않을까라고 지금 그냥 제 개인적으로 해석을 한데 이거는 후반부에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랜 친구인 변호사 뱅상이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떨어진 거야? 라고 하는데 게스트하우스 열려고 뭐 공사도 했고 여기 멍이 있는데 뭐 주방 지날 때 생겼어 라는 그런 진술을 합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건 나는 결국 잠들어 있었고 아들은 걔랑 산책 중이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난 안 죽였어. 그럼 뱅상은 궁금하죠. 그러면 왜 자살을 한 건데 이유는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결국 산드라는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죠. 그 이후 다니엘이 조사를 받습니다. 부모님에 뭐 관한 질문을 받죠. 그래서 다툼 시 뭐 늘 피했다라는 말도 있었고요. 여기서 나타나는 건 이제 다니엘이 시각 장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청각에 대해서 조금 민감한 사람으로 보이고 상황을 재구성하는 거에 있어서도 뭔가 카메라가 흔들리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게 저는 이게 법정에서 자료 화면으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주요했던 화면이지만 결국 시각적인 요소는 저는 이 영화에서는 큰 의미가 없었던 부분이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결국에는 또 진술을 한 것도 나 결국 기억 안 나. 내가 기억 잘못한 것 같은 대로 진술이 바뀌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바뀌는 거죠. 상대적으로 좀 청각적인 부분은 주요했는데 시각적인 부분은 그렇게 초중반부에는 그렇게 중요시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다니엘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술을 번복합니다. 헷갈렸어요. 이거 뭐 안에서 들은 건지 밖에서 들은 건지. 그래서 엄마와 또 피아노 연주를 하는 모습이 또 잡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다니엘이 엄마와의 교류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확실히 남편이 조금 더 다니엘을 많이 양육하고 잘 봐준 건 맞는데 그거는 인정하는데 엄마와의 교류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다라는 게 조금 보였고 근데 그 와중에 또 산드라는 또 기소를 당하고요. 사고 전날에 남편과 싸웠다라는 진술이 밝혀지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이제 뱅상의 말은 제발 남들의 시선에서 자신을 봐라. 그러니까 조금 더 좀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라고 말을 하지만 산드라는 아니 나는 그건 몰랐다니까. 녹음인 줄 알았어요. 라는 그런 또 어떻게 보면 좀 거짓이 섞인 그런 말도 나타나지만 제가 여기서 조금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아니 변호사가 이렇게까지 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찝어주면서 맞아. 그러니까 뭐 불어를 쓰라든지 뭐 다니엘을 일찍 언급하라든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가는 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조금 추측하기로는 과거에 뭔가 썸씽이 저는 있었다. 뭐 여지가 좀 있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확정할 수는 없지만 뭔가 성적인 긴장감이라 해야 되나? 그 남녀 사이에 좀 긴장감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뭐 1차 법정이 끝나고 두 사람이 저녁에 그 집 앞에서 맥주 같은 걸 마시는데 맥주를 마시는데 거기서도 뭔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습니다만 대놓고 뭔가 산드라는 뭐 과거의 일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놓고 기억이 안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그러니까 뭐가 과거에 뭔가 있었으니까 지금 기억이 안 난다. 본인이 지금 찝히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 덮는 거거든. 그리고 항상 이 둘 사이에 대화를 할 때 다니엘도 없고 스눕도 항상 거의 모든 장면에서 안 나오고 거의 둘이지. 항상 둘이서만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데 그 사이에 거기 그거를 구장하는 미장센 같은 거는 되게 공허하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뭔가 이 공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뭔가 공기라고 해야 될까? 두 사람 사이 공기를 되게 긴장감 있게 찍어낸 전 그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 불어 얘기에서 나온 건데 저는 제가 프랑스 사람이었으면 이 영화를 훨씬 더 재밌게 봤을 것 같은 게 지금 그 여기서 중간에 뱅상이 산들한테 말하는 게 당신 지금 불어가 굉장히 어색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그거를 약간 그 뉘앙스를 캐치를 못 하잖아요. 뭔가 그 뉘앙스를 캐치를 할 수가 있었으면은 더 훨씬 그 미묘함? 그 미묘함을 훨씬 더 잘 캐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한국 사람이어가지고 저희 입장에서 다 외국어니까. 그러니까 프랑스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미묘함의 차이인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미묘함의 차이가 저는 피아노에서도 나타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쵸. 어떻게 악보를 연주하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음악도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청각적인 부분에서 그 미묘함이 좀 많이 강조가 됐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사고 이후에 모든 게 달라졌다 라는 말과 함께 남편이 이제 글을 쓰는 동안 아들의 사고가 나타났다. 그리고 산드라는 후반부에 대놓고 이제 뭐 남편을 원망했다라는 그런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1년 후가 지났죠. 근데 1년 후가 지났는데 법정이 나오더니 녹음 자료가 이제 풀립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뭐 산드라는 뭐 양성애자다라는 말도 나오고 뭐 음악의 존재감이 있었다. 뭐 남편이 음악이 튼 이유가 뭐 방해한 거 아니냐 등 맞아요. 이제 점점 이제 뭔가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의 시나리오가 되게 치밀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사건보다 정서를 먼저 풀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한 대로 사건은 뒤에 나오고 정서를 먼저 깔아 놓은 다음에 그 안에서 이 정서의 전말은 이 사건이었다. 라는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천천히 정서의 단계를 끌어올린다고 해야 될까요? 단전을 끌어올린다 해야 될까요? 그런 다음에 그 사건을 드러냄으로써 뭔가 이 인물과 인물 사이의 정서적인 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빵 터트려버리는? 근데 결국 마지막이 또 정서였거든요. 그렇죠. 그 뭔가 정서를 쌓아나가는 방식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 영화. 그래서 그 정서에서 이제 이성적인 과정으로 가는 데 있어서 저는 1년이란 기간을 조금 주목을 해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왜 굳이 1년이란 기간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뒀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이게 법정이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 항상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 시간이 1년이기도 하겠지만 결국 이거는 망각의 저는 기간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기억이 언급되고 기억 잘 안 나는데요라는 게 언급이 되다시피 감성적인 거는 조금 이제 치우치고 야 우리 한번 이성적으로 봐보자. 증명할 수 있는 건 핏자국 3개밖에 없어. 라는 그런 이제 칼을 뭔가 드러내는 감성적인 외보다는 이성적인 어떻게로 이게 진입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렇게 진입을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난간이 뭐 1m 20cm인데 말레스키를 밀 수 있었겠어? 뭐 라는 말도 나오고 뭐 떨어지고 회전을 했나느니 그러니까 이 감성을 감성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법정에서 이성적으로 풀어보자 이거야.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 영화가 시나리오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요. 지금 아까 난간 1m 20 이거 있잖아요. 네네. 이거만 그러니까 이런 되게 부수적인 요소 몇 가지만 가지고 정말 러닝타임을 길게 끌어가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로만 되게 시간을 길게 끌고 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뭔가 산드라의 입장에서 감정이입을 해본다면은 뭔가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뭔가 압박이 들어오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예전에 부산에서 보고 후기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는 뭔가 산드라의 감정이 어떻게 산드라가 뭔가 내면적으로 어떻게 추락하는지를 관찰을 하면 더 재밌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뭔가 이런 식으로 되게 그냥 큰 것도 아니고 큰 거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부수적인 요소를 갖다가 사건의 부수적인 요소를 갖다가 되게 길게 끄고 가면서 산드라한테 압박하는 느낌을 준다라는 것에서 봤을 때 저는 이 산드라한테 감정을 리뷰를 했을 때 어떻게 감정의 추락을 잘 마주할 수 있는지가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산드라하고 여기 아들인 남아있는 다니엘 둘 다 이제 압박을 어떻게 받는 건데 다니엘은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사람인 맞죠. 거고 근데 산드라는 계속 그걸 말해야 되는 사람인 맞죠. 거고 맞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비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신선했던 부분이고 결국엔 저는 이 영화는 법정 스릴러인데
결국에는 그거거든요. 결국 이성적인 법정을 그렇게 벗겨내고 나서 그러면 스릴러를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과연 이 법정을 벗겨내고 난 후에 느낄 수 있는 스릴러는 뭘까 하면 저는 결국엔 상처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남는 건 상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드라가 뭐 뱅쌍과 뭘 했는지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밀었는지 아니면 진짜 스스로 떨어졌는지 결국 진실은 드러내지 않지만 그 드러내지 않는 이유가 결국엔 상처기 때문에 결국은 드러내지 않는다.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머지가 후에 남는 상처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깔 필요가 없었다라고도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게 진짜 법정 스릴러라는 그 스릴러라는 상처로 이렇게 와닿았고, 1차 법정이 끝이 나는데 산드라는 이제 다니엘을 설득을 시키죠. 아 이거 왜곡된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판단이고 뭐 이성적인 그런 것보다는 이제 신뢰가 서로 맞아. 이제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 다시 이제 정서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차 법정인 수사 책임자가 또 등장을 하는데 과거에 이제 다툼을 했던 장면이 플래시백이라고 해야겠죠? 그 플래시백으로 이제 과거 보여지는데 저는 이게 인상 깊었던 건 그러니까 이거 원래는 이건 USB 녹음 파일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지금 영상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거를 USB를 틀어서 녹음 파일을 틀어서 그거를 산드라의 그런 리액션을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는데 이걸 굳이 영상으로 보여줬다라는 맞아. 거는 이거는 과연 누구의 시점일까라는 거죠. 산드라의 기억을 보여준 건지 아니면 이거를 조립한 이 수사 책임자가 조립한 기억을 보여준 건지 아니면 뭐 검사의 생각을 보여준 건지라는 시점에서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시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산드라가 봤을 때는 이게 그냥 그저 다툼일 수도 우린 그냥 다툼이었어요라고 하는 반면에 검사는 야씨 이거 너네 중요한- 서로 폭력 그치. 때리고 막 증거가 될 수 있는. 뭐 와인잔 깨지는데 이거 심한 거 아니야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맞아, 현실과 결국 기억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고 표절얘기로 저는 비슷한 시점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산드라는 그냥 단순히 아이디어 빌렸다니까요라고 하는데 검사는 대놓고 표절 아니야? 맞아. 계속해서 지금 관점과 시점이 나뉘는 거죠. 결국은 기억의 문제다 보니까 산드라도 이거 소설 내용일 뿐이고 사실이 아니에요. 관련이 없어요라고 하지만 방송에서도 나오잖아요. 이거 산드라의 작품에서 뭔가 본 듯한 장면 같습니다. 작품 속 한 장면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다시 저는 그 초반부 오프닝 시퀀스가 나왔던 10분 그 15분 동안의 얘기 책의 일부가 된다. 창작하기 위해 진짜가 필요하다라는 말도 아니 뭐 지가 사실이 아니면 뭐해 이미 삶에 녹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우발적인 자살이든 의도된 살인이든 사건의 일부만 보고 진짜인지 아닌지는 나눌 수는 없지만 이미 삶에 벌어지고 녹아 있는 상황인 거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뭔가 홍상수 감독의 영화도 생각이 나면서 결국에는 이게 영향을 받으면서 기억이라는 퍼즐을 조립했을 때 이 종합된 퍼즐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거야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된장찌개여도 내가 김치찌개라고 믿으면 김치찌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믿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맞아. 맞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권을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다니엘에게 준 거죠. 왜냐하면 다니엘도 그 개 스누백에 아스피린을 먹이잖아요. 먹임으로써 엄마가 한 말이 맞네라고 느끼지만 그걸 믿지 못하잖아. 그래도 그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닐까. 그 결정권은 그리고 다니엘에게 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니엘은 법정에서 뭐 떠나야 하면 떠나겠지. 뭐 과거에도라는 그런 아버지와의 그 대화를 법원에서 언급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저는 의문이 드는 거죠. 이게 과연 진짜 그러니까요. 다니엘이 아버지와 했던 그런 과거였을까? 아니면 엄마를 구해내기 위한 거짓말이었을까? 자기가 그냥 생각한 그런 거. 네, 좋아. 맞아. 이게 기억이 아까 있겠다. 그 말씀드린 산드라랑 말레스키랑 싸우는 장면부터 감독이 뭔가 게임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누구 시점인지 너네가 알아서 생각해라 라고 던져주는 느낌인데 이때부터 뭔가 그 법정신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제외하면은 그걸 제외한 거의 모든 과거의 신들이 뭔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애매하게 만드는. 계속 유보를 하잖아요. 네, 판단을 맞아요. 유보하게 만든. 맞아요. 관객한테 판단을 맡기는 거죠. 그쵸. 누가 할수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 그러니까 그렇고 그 리포터가 판결의 결과를 말하는데 순간적으로 묵음 처리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왜 묵음 처리를 했을까라고 하면, 그러니까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는 저는 다니엘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그래요? 하는 사람인데요. 네. 결국에는 그게 피아노 소리와 함께 이제 또 피아노가 연주가 되고 그 이후 이제 산드라의 무죄가 나타나고 결국은 이제 다니엘의 말 한마디로 끝났다라는 거죠. 또한
피아노를 치는 모습의 클로즈업이 상당히 깊게 들어갔고 어떻게 보면 청각이 좋은 다니엘한테는 그것도 들려야 되지만 그게 묵음 처리가 됐다라는 건 저는 다니엘이 듣고 싶지 않았다. 그 그치. 무죄라는 걸. 다니엘 스스로의 일말의 양심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의 또 이유는 이겼다라는 또 회식을 하면서 산드라와 뱅상이 뭐 포옹을 하고 뭔가 키스 씬으로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약간 그게 뭐라고 하여튼 뭐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네. 여기서 저는 그 느꼈어요. 두 사람이 안겨 있는 장면을 이렇게 투샷으로 보여주다가 이야. 잠깐 쇼트를 풀샷으로 빼는 이야. 쇼트가 딱 한 번 있었어요. 예. 3초 한 4초간 있었는데 예. 그 이후에 다시 투샷으로 돌아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쇼트에서 저는 느꼈던 거죠. 이게 과연 누구 시점에서 봤던 걸까? 맞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그러면 야 이게 만약에 다니엘이 본 거라면, 그러니까 물론 다니엘이 시각장애가 있지만 그거를 다니엘이 만약에 그걸 느끼고 봤다면, 왜냐하면 다니엘은 잠을 자고 있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다니엘은 자지 않고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걸 만약에 다니엘이 봤다면, 그리고 그거에 대한 또 뭐 저의 의견은 그래서 메인 타이틀이 처음에 올랐던 그 피아노와 사진들이라는 그 공통점이 있고 또한 후반부 연주됐던 다니엘의 연주와 마지막에 또 사진들을 보잖아요. 물론 그거는 뭐 산드라가 보는 시점이긴 하지만 사진들이 한 번 더 등장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지금 그 뭐라 그래야 돼? 오프닝 시퀀스가 나왔던 그 시작점하고 네. 그 다니엘의 연주하고 사진이 했던 그 지점하고 이 모든 걸 지금 다 다니엘이 저는 봤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기간을. 그러니까 시각이 안 좋아서 못 봤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안 거지. 그죠. 근데 저도 이 점을 방심했던 것 같아요. 다니엘 어차피 못 보니까 몰랐을 거다. 계속 보면서. 그런 지점이. 아까 그 보성님이란다. 현웅님이 스쳐 지나가는 션 얘기했잖아요. 네. 거기서 산드라를 비추는 표정이 굉장히 애매하게 보이거든요. 기쁜 잘 드러나지도 않아.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안겨 있어가지고. 그게 잘 뿌려져 있어가지고 블러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안 보이는 것도 있는데 그걸 통해서 산드라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를 애매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난 그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왜 끝까지 법정에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야 이거 상처가 될 거니까 법정 안 나와도 돼. 오지 마. 그런데 다니엘은 굳이 끝까지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 엄마의 그거를 알기 때문에 너 어떻게 하는지 보자라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장면이 저는 스눕이 아니라 다니엘이 왔어야 이게 그 모자 사이의 관계가 다시 봉합이 된다라는 건데 맞아요. 스눕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네. 맞아요, 이거는 모자 사이가 확실히 벌어졌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다니엘은 진실을 안다. 다만 역시나 그것 또한 말해버리면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냥 다니엘이 스스로 덮어뒀다. 남은 유일한 가족이니까. 유일한 가족이니까. 살아야 되니까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되게 산드라의 시점에서 산드라의 모든 게 다 벗겨지는 거긴 한데,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산드라도 산드라인데 와 다니엘이 만약에 이 모든 진실을 안다고 생각하면 그게 더 그죠. 커요. 법정에서 아무리 무죄 처리됐어. 그러니까 엄마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 거니까 다니엘은. 근데 다 자기가 다 알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다니엘이 다 안다고 하는 시점에서 보면 이건 정말 너무나도 가슴 시린 이야기인 거죠. 진짜 가정의 추락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아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마한테 집 떠나라고, 나는 그게 고민의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니엘이 어떻게 할지. 엄마가 했다고 말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근데 결국에는 엄마를 뭔가 지키기로 했는데 그거를 또 만약에 봤다면 엄마가 안겨 있는 걸 봤다면 이제 또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청각적인 요소들이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뭐 50센트의 노래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뭐 또 뭐 있었죠? 그냥 다니엘이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듣느냐. 네. 왜냐하면 얘 시선은 예측에 가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청각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렇게 만약에 다니엘의 시선이 만약에 열려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맥거핀처럼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후루꾸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뭔가 결국 이런 식의 영화 있잖아요. 이런 라쇼몽 스타일의 영화. 뭔가 인물의 시선에 따라서 모든 이야기가 달라지는. 뭔가 이런 영화들 볼 때마다 있잖아요. 최근 영화로 보면 괴물 같은 거. 근데 괴물은 솔직히 라쇼몽에 오마주를 했다고 그냥 뭔가 대놓고 나오기도 하고. 뭔가 이런 영화를 볼 때마다 제가 이런 스타일의 영화를 좋아하는 게 뭔가 그 미스테리를 건드리는 방식이 되게 그냥 인물의 심리를 잘 자극한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영화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인물의 심리를 어떻게 자극하는지를 시나리오로 너무 치밀하게 잘 풀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 시나리오, 이 충실한 시나리오 안에서 청각적인 자극을 어떻게 우리한테 주느냐. 그래서 우리한테 주체적으로 해석하게 하느냐. 이 부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네, 그리고 스눕을 등장을 시킴으로써 맞아요. 야 이거를 진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맞아요. 제가 아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영화에서 동물을 드러낸다는 그 자체가 동물은 동물의 시선에서든 인간의 시선에서든 당나귀. 그 자체로 미스테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뭔가 그 관점에서 그냥 동물은 그 자체로 인간에게 미스테리다라는 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영화를 보면은 뭔가 그 이 영화의 분위기가 더 서늘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뭐 그럼 하는 도그맨은 생각입니다. 뭡니까? 도그맨. 아, 도그맨은 너무 예. 그렇더라. 예. 뭐 어쨌든 뭐 그렇고요. 근데 스눕이 진짜 잘했어요. 연기도 잘하고. 맞아요. 아, 와, 야, 나 진짜 아스피린신에서 깜짝 저도 놀랐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걔 맞아? 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하지? 걔 연기를 보면서 네. 눈을 잘 본 적이 없는. 네. 그거가 아니, 뭐가 컴퓨터로 뭐 한 거 네, 아니야? 어떻게 연기를 그렇게 잘하지 걔인데? 네. 그렇지. 잘 따라와 준 것 같아요. 딱 그거 맞춰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걸 아빠라고 표현하면 아빠한테 약을 먹여서 한 건데 뭐 하여튼 되게 추락의 부를 다양하게 열어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고 어쨌든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편집상, 여우주연상 노미네이트 됐는데 어떻게 내용상에 될까나? 실품조차 안 된 게 고민이죠. 그렇죠. 코미디죠. 어쨌든 저는 각본상이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지금 받으셨 이 정도 보여집니다. 시나리오면 받아야 한다 생각해요. 네. 너무 치밀해요. 네. 각본상이 유력 후보라고 보여지고 산드라 휠러 얘기도 하면 최근에 엘리자벳과 나가 개봉을 했더라고요. 작년 12월에. 네. 저는 안 봤고요. 저도 안 봤습니다. 네, 걸렸고. 네. 뭐 존 오브 인터레스트도 이야. 엄청난 화제성을 지금 가지면서 산드라 2024년 산드라 휠러 해였지 뭐. 그렇죠. 뭐 올해도 될 수도 있고. 옛날에는 토니드만도 있었고. 전 약간 케이트 블란쳇이 그런 좀- 얼굴이 네. 좀 비슷한. 이미지가 비슷하긴 비슷해서 하죠. 네. 그 얘기해서 잘했을 것 같은. 맞아. 비슷한 느낌. 그리고 존 오브 인터레스트 제가 계속 기대된다고 말해가지고 지금 유럽 후기랑 미국 후기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감독을 좋아하는 게 조나단 글레이저를 좋아하는 게 이 감독이 그런 감각적 자극을 되게 특이한 식으로 연출을 합니다. 되게 우리 내면에서는 있는지 몰랐던 자극의 촉매를 되게 잘 자극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감각적 자극을 가장 잘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악이에요. 이 감독이 음악을 엄청 잘 씁니다. 특히 언더 더 스킨 보시면 알겠지만 음악 엄청나잖아요. 그 음악 감독이 미카 랩이라는 사람인데 이번에 존 오브 인터레스트에서도 그 음악 감독이랑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역시나 이 영화에서도 특히 음악에 대한 평가가 엄청 좋더라고요. 촬영이랑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예고편 보면은 진짜 칼에 베일 것 같은 샷 하나하나. 근데 저는 솔직히 아직 표본이 좀 더 필요해요. 왜요? 그러니까 아직 확실하게 지금 대중적으로 까진 거는 저는 아직 그거밖에 못 봤으니까 언더스킨밖에 못 봤으니까. 그렇죠. 근데 애초에 그 감독이 조나단 작품도 글레이저. 3개밖에 너 없어가지고 엄청 안 찍잖아. 3개밖에 없어가지고 많이 찍었으면 좋겠어. 언더 더 스킨만 봐도시 무방하긴 하죠. 그래서 조금 더 보였으면 그리고 빨리 3월에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 추락의 부는 뭐 황금종려상 그냥 간단하게 해보면 최근 5년 황금종려상을 봤는데 그 중에선 추락의 아니야 기생충이 기생충은 10년대니까. 2020만? 전 20년대 20년대? 픽에선 제일 좋았다고 생각해요. 20년대 픽이 뭐죠? 그럼 추락의 해부, 슬픔의 삼각형, 티탄. 티탄. 전 3개 중엔 제일 좋았어요. 저는 731등. 티탄이 티탄은 진짜 너무 괴이합니다. 티탄 너무 괴이합니다. 정말 공감.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생각이 들고. 뭐 1월 개봉작 얘기할까요 잠깐? 장면 시간 남았으니까 잠깐 해보죠. 근데 1월 아. 영화 진짜 보고 너무 1월? 많았어가지고. 저 여행 갔다 와서 진짜 신나게 봤습니다. 밀린 거 싹 봤는데 자 클레오의 세계부터 가볼까요? 클레오의 세계 저 이거 1월 3일 개봉작이죠? 그냥 그랬습니다. 그냥 클레오 세계 저 생각보다 저도 그랬습니다. 와 그렇게 뭐 미칠 듯한 동요는 없는 것 같은데라는 그냥 아니 왜냐하면 이 영화의 뭔가 변화를 보여주는 이 영화에서 되게 큰 분기점을 보여주는 사건이 한 영화 끝나기 직전에 시작돼요. 그치 그 헤어질 때 예, 직전에 시작돼요 그게. 아. 그래서 뭔가 감정적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감정을 쌓아올리는 과정이 너무 생략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나는 뭔가 그 러닝 타임도 그렇고
그 여성 두 사람이 그렇던 뭔가 뿌띠마만 그런 느낌인 줄 알았어. 네. 뭔가 좀 뭐 꿈이라든지 뭔가 조금 물론 모성애가 있긴 한데 네. 별로 그렇게 와닿는 게 없더라. 그래서 그리고- 앞에 설명이 덜 돼서 그런가? 그리고 저는 뭔가 이 영화가 되게 그 글로리아의 시점으로만 전개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후반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건이 시작이 되면서 글로리아의 시점으로 변화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잠깐. 근데 그러다 다시 글로리아로 돌아오고. 저는 뭔가 시점을 이렇게 둘 사이로 바꿨을 거면은 나머지 인물을 그냥 소비하듯이 쓰지 말고 나머지 인물도 그냥 같이 보였으면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 두 뭐 아들이 뭐 네네네. 구해주기도 하고 네. 뭐 그런 좀 부수적인 그러니까요. 스토리가 있긴 한데 너무 그냥 이 둘 간의 서사를 위한 장치로만 사용되는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그냥 글로리의 시선으로만 쭉 밀고 나갔으면은 연기 되게 좋았거든요. 오히려 더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게 아쉬웠습니다 저는. 네. 카보베르데 네. 이쁘더라고요. 카보베르데. 포르투갈 식민지였죠 거기가. 예. 제가 알기로. 루이스 나니 맞아요. 카보베르데. 위시 어땠나요? 전 너무 무난했다. 저는 우당탕탕 하다가 그냥 끝났다. 이거 100주년 맞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우당탕탕 100주년 이거. 네, 그니까요. 뭔가 그냥 100주년이면은 진짜 뭔가 기념 네. 뭐라고 해야 되지 그렇더라고. 이거를? 네, 말씀하세요. 그냥 뭔가 서사 그러니까 스토리는 좀 구렸는데 그냥 뭐 그 디즈니 특유의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좀 마법 같은 뭔가 그런 분위기 즐기기는 좋았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뭔가 100주년이면은 뭔가 조금 거룩함이라던가 숭고함이 조금이라도 드러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 그런 게 전혀 없었고 그냥 챗GPT한테 야 우리 지금까지 이런 거 만들었으니까 잘 그래서 섞어서 좀- 만들어봐 맞아. 이런 느낌이었어요 좀. 저는 약간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가끔 단편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에이. 그런 느낌이었어. 그거를 이제 뭔가- 길게 늘리는 듯. 일부러 그 막 픽사 시작하기 전에 단편 네, 나오는 딱 그런 그런 것들. 느낌이었던 것 같아. 나 초반 시작할 때 진짜 엔칸토 보는 줄 알았어. 진짜 막 네. 착착착 막 네. 춤추고. 네, 하는데. 맞아. 근데 그 이후로 뭐가 안 끌리더라고 미씨는. 립세이 사계 보셨나요? 립스의 사계는 안 하던데 지금 하나요? 그러니까 내려갔을 거예요 개봉할 이제. 때 봤어요. 근데 저는 너무 이야기가 안 받치더라. 맞아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너무 안 받치더라. 이야기가 안 맞춰주니까 그 뭐라 유화, 해야 되지? 아름다운 그 네, 네. 동화적인 그런 것도 다 연출의 날아갔더라. 명분이 뭔가 없어진 어. 느낌이었어요. 저도 이건. 뭐 아버지하고 아들이 막 싸우는데 뭐 그것도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고 맞아요. 이야기가 너무 이게 솔직히 이거 어떻게 보면 각색이 된 건데 네. 좀 너무 좀 그랬어. 구식적이고 좀 편협적이고 또 그 와중에 또 네. 자극적으로도 그리는 맛도 있었고 별로 이야기가 끌리지 않으니까 이게 영화가 아름답게 느껴지진 않았던 그런 그리고 느낌이 있어요. 노베어스는 그냥 다음 주에 좀 더 길게 할까요? 이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노베어스 털어 그냥 뭐 털죠 뭐. 네. 노베어스는 저는 솔직히 아직도 이해는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나- 저는 이건 이해하라고 만든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맞고 근데 네. 확실히 자파르파나이 이 사람 영화 찍는 거는 딱 키아로스타미 제자다라는 게 딱 보이죠. 왜냐면 키아로스타미도 이런 스타일로 영화를 많이 만드는데. 와 네.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결국 영화도 결국은 예술의 부분인데 야 이거 삶이 그냥 예술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이 하는 거는 실제로 이 영화 속 극중극 있잖아요. 극중극을 실제로 그렇게 디렉팅을 했대요. 아. 이란으로 못 나가서 이란 밖으로 못 나가서. 그래서 이 감독이 보여주는 영화 예술은 정말 그 이상의 그냥 숭고함이었던 것 같아. 보는 그렇죠. 내내 그냥 그렇죠. 정말 색다른 부분을 정말 많이 봤고요. 네. 네. 정말 정리하면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란 사회 정리를 못해요. 네. 진짜 기가 막힌 영화를 또 한 편을 보고 왔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저는 듭니다. 지금 이거 올해 압도적 1등. 한 달밖에 안 지났지만. 네.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고 또 뭐 있죠? 간단하게만 그냥 또 뭐 있었냐? 나의 올드오크 있었죠. 나의 올드호크는 저는 다시는 그 부산에서 봤고 이번에 안 봤습니다만 그렇게 막 평이 그렇게 막 좋진 않은 것 같아.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켈로치가 음. 항상 그 뭔가 반은 좋고 반은 아쉽다고 말하는 게 그거예요. 이야기는 정말 재밌게 만들거든요. 정말 저는 켈로치가 타고난 이야기꾼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색깔 좀 뺐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를 되게 재밌게 만들어요. 그 인물과 인물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 관계를 이어나가고 그 관계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리고 그 관계의 부수적인 사건들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런 것들은 되게 재밌고 몰입감 좋게 보여주거든요. 이런 거를 보면은 이 감독이 확실히 관록이 있구나를 느끼게 해주는데 그거랑 반대로 아까 말씀해주신
뭔가 시선의 밸런스가 안 맞는달까요? 음.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켈로치 감독전 했잖아요. 그래서 보리밭 흔드는 바람을 처음 봤는데 좀 보리밭 흔드는 바람은 너무 좋았거든요. 그 뭔가 감독의 성향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특유의 그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이 되게 잘 버무려진 영화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보리밭 흔드는 바람은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건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호불호가 갈리죠 더. 네. 예. 그러니까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이 어떻게 보면 그 두 개 다 잡아서 네. 뭐 이게 황금종려상 작품이죠 그게. 어떤 보리밭이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이후로 뭐 이제 특히나 최근에 들어오면서 미안해요 리키라든지 네, 다니엘 블레이크. 다니엘 블레이크라든지 이거라든지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는 부분이 아마 그래서 더 좋다는 사람도 있고 더 맞아요. 나쁘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오히려 미안해요 리키는 괜찮았어요 저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켈로치 영화가 뭐 그게 마지막이죠? 이게 은퇴작이겠지 사실상. 이제 90이에요 나이가. 예, 아. 이제 굿바이를 거의. 알리는 그런 네. 영화. 만든 게 신기하죠. 네. 나이월드 큰 이렇게 네, 또 뭐 정리가 그러고 되고. 덤머니 보셨나요? 덤머니는 그냥 덤머니는- 서프라이즈였어요 저한테. 그냥 네. 진짜 그냥 진짜 보여주고 끝냅니다. 뭐 할 말이 없어요. 뭐 생각보다 막 하이라이트가 팍 치고 막 그런 건 없고 맞아요. 그냥 잔잔하게 설명하면서 그냥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이 영화. 그 주식 관심 없는 사람은 별로 안 하다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생각보다 전 친절하다고 느꼈거든요. 폴다노도 되게 그런 거 잘하더라. 근데 원래 이런 연기 전문이죠. 그러니까 전문이긴 한데. 네, 이런 연기 전. 저는 그 후반부에 실제 인물 얼굴 나오잖아요. 바뀐 것 같아. 폴다노가 아. 실제 인물 같고. 최고의 천사 아닌가? 네. 이거 빨간 티 묶을 때마다 네, 폴다노가 실제 인물 같았어요. 그 세스로건 연기를 되게 좋게 보셨던데. 세스로건 네. 너무 좋게 봤죠. 나 음, 그냥 내 이미지에서는 그냥 또 웃긴 코미디언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쵸. 이번에 또 보면서 역시 그쵸. 또 이런 세스로건이 그 데니 보일의 그 스티브 잡스에서 스티브 오즈냥 역할로 났는데 거기서 연기 되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미디 연기 잘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연기를 그쵸. 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한가닥 하는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장르 연기는 코미디라 코미디. 생각해요. 아. 울리긴 쉬워도 웃기기가 어려워서. 아. 그리고 유명한 코미디배우들 보면은 전극 연기 가끔 할 때 진짜 엄청 잘하지 않습니까? 짐 캐리라던가 아담 샌들러 같은 배우들 보면은. 주현영 네, 그렇죠. SNL 그만뒀대요. 나갔잖아. 그 이미지 괴리감 때문에. 또 그 안에 또 사정이 분명 있을 겁니다. 네. 뭐 그게 뭐 기획사며 복잡하던데 뭐 제작사하고 요새. 뭐 그런 게 있을 거고요. 뭐 그러고 또 있네. 도금은 얘기해 보실까요? 도그맨 도금에 봤습니다. 전 이거 스피드 쿠폰 아니었으면 안 봤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진짜 뭐 없더라. 아니 뭔가 이 감독이 릭베송이 뭔가 캐릭터 뭔가를 집어 넣으려는 노력은 있었어요. 막 오이디푸스라던가 셰익스피어 같은 되게 그러니까 뭐 솔직히 뭘 말하려는지 서사를 위한 메타포를 네, 집어 넣긴 네. 했거든요. 근데 너무 얕아요. 진짜 너무 ят아요. 그냥 개들 뛰어다니고 그냥 네. 기대보다는 좀 그러니까 뭐 인간 뭔가 인간에 대해서 뭔가 등지고 뭐 유일하게 뭐 믿는 사람 뭐 개 존재는 개밖에 없다 뭐 이런 거 얘기하려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 네. 근데 뭐 이게- 부국제에서는 네, 뭐 맞아요. 좋았다는 평이 그게 많았어요. 야외 상영이었잖아요. 네, 그래요. 야외 상영은 표가 남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 부산시에 계시는 어르신분들도 그냥 다 오셔서 많이 맞아요. 예매하고 보신단 네,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어르신분들 평은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어르신분들 영화 재밌게 보셨다니까, 영화 재밌게 즐기셨다니까 이걸로 만족합니다. 저는. 그래서 도그맨이나 립세삭이나 다 똑같은 괴리였다고 생각해. 맞아요. 이야기가 안 받치니까 뭐 맞아요. 전혀 뭐 그렇게 와닿진 않았고. 네, 뭐 그 다음은 뭐 넥스트 골 윈지 있고. 그건 넘겼습니다. 그냥 그 패스밴드 나와서 본 거죠? 마이크 패스밴드. 네, 맞죠. 저는 진짜 조조 라빗? 한때 본 건데 드림보단 낫어요. 진짜? 드림보다 그러니까 확실히 나요. 드림보다는. 사모아 그거 아니야? 야, 사모아 팀? 그러니까 확실히 공들인 게 보이긴 해요. 음. 근데 너무 무난하다. 그냥 데이트용이에요. 데이트용 가족 영화용이에요. 저 오늘 끝나고 보려 했는데 상영관이 서울에 하나밖에 안 남았다. 그래요? 안 돼. 볼만. 다 내려. 시네큐? 강변? 볼만해요. 근데 그냥 저는 볼만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네. 딱 그런 영화지 뭐. 막 이렇게 맞아. 막 후려 쳐질 만한 영화는 아니고 그- 딱 6점짜리 영화? 네, 딱 별 3개짜리. 6점짜리. 예. 그냥 뭐 볼만하다. 예. 왜 이렇게 많아? 그러고 또 저 일부코도 봤는데 영화 되게 좋았습니다. 이 영화가 결국에는 자연으로 회귀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거든요. 다큐죠 이거? 다큐처럼 보이는 픽션이에요. 그래요? 이게 1961년의 이야기를 다큐처럼 보여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VOD랑 같이 갔던데? 맞아요. VOD랑 극장. 그러니까 그린나레도 특히 특별히 뭐 홍보할 생각이 없었나 보죠. 그래서 저도 이거 되게 힘들게 봤습니다. 뭐 3사 중에서 멀티플렉스 3사 중에서 해주는 데가 거의 한 3-4군데밖에 없었어가지고 되게 힘들게 봤는데 힘들게 계속 볼만했습니다. 근데 평론가들 평가가 되게 좋더라고요. 자연을 도회적으로 그린 이미지가 너무 좋아요. 일단 진짜 8개 이상 보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냥 좋습니다. 뭔가 이 영화 쉽게 말하면은 인간이 자연과 어떻게 조화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회귀하는지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 약간 다큐멘터리 같긴 하고. 그러니까 다큐멘터리처럼 보여주는 픽션이에요. 네. 그런 영화 재밌죠. 너무 좋습니다. 결국 이게 이야기가 크게 2개로 이루어지거든요. 그 뭐야 동굴을 탐험하는 탐험가들이 속수에서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이야기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어떤 노인 한 명이 죽음으로 향하는 과정, 이 2가지 이야기가 교차되면서 전개가 되는데 이 2가지가 어떻게 교차되는지를 바라보면서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자연 속에서 인간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카메라라고 한다면은 이 영화에서 그런 현대 영화에 대한 메타포가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현대 영화라고 하면 영화를 찍을 때 인물을 이렇게 비추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인물들을 거의 절대 그렇게 안 비춰요. 항상 지평선 낮게 둔 다음에 엄청 풀샷으로 띄운 다음에 인간들을 크게 안 둡니다. 일부분이라는 네, 그런 거요. 결국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뭐 VOD든 극장이든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는 그냥 무조건 좋습니다. 영화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뭐 완전 대호평까지는 아니어도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걸 본다? 그냥 무조건 좋아할 겁니다. 일단 이미지만 봐도 너무 도회적이고 자연의 장엄함을 잘 보여준 영화여서 상 받을 만했다라고 생각하는 영화고요. 그러고 어제 좀 개봉작 많이 나왔죠. 원카 나왔고 추락의 부도 나왔고 그리고 그 아니에스 파르다의 다큐도 재개봉했죠. 제인 버킨 그건 네, 제인 버킨 다큐 재개봉했는데 이 영화 처음 봤을 때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이야기가 너무 파편적이에요. 진짜 모자이크 같아요. 모자이크. 그래서 제인 버킨도 극 중에서 이거 영화 만들어지는 거 맞냐고 아니에스 파르다한테 대놓고 물어봐요. 네, 이거 영화 제대로 만들어지는 거 맞냐고. 근데 이게 후반으로 갈수록 맞춰지거든요. 퍼즐이. 이 맞춰질 때에 뭔가 감흥이 되게 새롭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제인 버킨을 너무 이쁘게 찍었어요. 네, 그거 중요하죠. 네. 그래서 볼만하다. 볼만하다가 아니라 너무 좋았어요. 저는 1부 코는 한번 봐요. 8점 줬습니다. 1부 코는 진짜 보세요. 극장에서든 VOD에서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고 제가 이거 진짜 볼까 말까 하다가 봤거든요. 뭐 킹덤 봤습니다. 킹덤? 엑소더스? 라스폰트리의 킹덤. 그게 시즌 1, 2, 3잖아요. 엑소더스가 시즌 3인데 네네네. 제가 1, 2, 3 한번 봐보고 싶었는데 지금 극장에서 안 보면 죽을 때까지 못 볼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근데 심야밖에 없던데 용산에도. 어제 명동에서 2시 반에 해줘가지고 낮에 해줬구나. 진짜 봐야지. 무릅쓰고 진짜 리스크를 무릅쓰고 봤는데 어제 제가 이렇게 3편 봤거든요. 원카, 킹덤, 아니에스 파르다 이렇게 3편 봤는데 저 살면서 영화 이렇게 각 잡고 영화 본 것 중에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제일 힘들었습니다. 킹덤 때문에. 난리가 났고. 중간에 킹덤을 봤는데 이게 킹덤이 생각보다 라스폰트리의 영화치고 코미디적인 요소가 되게 많아요. 진짜 보면서 진짜 빵빵 터진 부분 몇 부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감안해도 너무 힘들어요. 그냥 그 라스폰트리에가 보여주는 그 정서랑 이미지를 4시간 동안 바라보고 있자니까 295분. 너무 힘들어요. 쉽지 않지. 저 그래서 토요일 날 295? 압구정에서 시즌 2 해주거든요. 7시 그것도 볼 건데 그래서 저 다른 영화 안 봅니다 그날. 좀 마음의 준비 하고 보려고. 힘들어. 체력이 안 치. 지켜보기도 힘들어.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되게 극장에서 하기 힘든 새로운 체험이긴 하다. 그렇습니다. 원카도 해야 되나? 원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무난했어요. 솔직히 기대했거든요. 왜냐하면 감독이 패딩턴 만든 사람이라. 그러니까. 저는 패딩턴을 되게 높게 평가하는 게 가족 영화인데 가족 영화에서 이런 저는 시네마틱한 감흥을 주기가 되게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패딩턴이 그걸 해냈다고 생각하는 영화 중에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는 예시여서 패딩턴 때문에 되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런 감흥 없이 너무 무난한 가족극으로 흘러갔다 라고 생각이 OST는 들었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별로더라. 그러니까 저는 패딩턴을 기대를 했는데 패딩턴만큼은 아니어서 너무 달기만 하고. 저는 원래 그 찰리와 초콜릿 공장 그걸 다시 좋아하는 이유가 그 외로움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윌리 원카가 느끼는 그 외로움이란 부분도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입체적으로 캐릭터 그려진 건데 대놓고 원카라는 제목을 써서 이 캐릭터를 보여줘야 되는 너무 그냥 밝은 모습만 주구장창 그리고 맞아. 마지막에 좀 뭐 가족 그 여자 주인공이 맞아. 만날 때 그때만 잠깐 그거 인물의 하다 보니까 무게가 없었어. 예, 전혀 맞아. 그냥 그냥 티모시 샬라메 그냥 쇼를 보고 온 것 같아요. 티모시 샬라메 쇼쇼쇼 진짜. 그리고 딱히 뭔가 그 여자 아이 뭔가 아. 그런 포인트도 별로 안 와닿았어. 그냥 예. 굳이 뭐 찾아줘요. 그냥 문화의 날에 보는 티모시 샬라메 초콜릿 쇼가 아니었는데 그냥 그래도 그렇게 끝난 것 같아. 다만 뭐 2월에 기대되는 게 많아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가일 나오고요. 네. 플랜 75 나오고 음.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이거 재개봉한다고 해요. 2월에. 계속 나오는구나 저게. 그래서 이것도 하고 뭐 이폴리 재개봉한다 그러고 파묘 나오고 바튼 아카데미 나오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부산에서 평이 좋아서 기대하고 있는 영화가 있는데 N9 영화거든요. 네. 오키쿠와 세계라고 아. 한번 확인해 보세요. N9에서 수입한 영화인데 전 되게 그 일본 고전 약간 나루세미큐 영화 느낌이 나가지고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평이 좋았고요. 그러고 2월 마지막 주에 듄2 나오고 또 제가 또 2월 넷째 주에 개봉하는 영화 중에 기대하고 있는 게 어디 배급인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한국 독립 영화인데 막걸리가 알려줄 거야라고. 아, 그래 그것도 그거예요. 이거 소독제에서 평 되게 좋았거든요. 어. 그러고 2월에 또 개봉하는 영화 중에 아미코라고 일본 영화가 있는데 네. 이거도 부산에서 평이 엄청 좋았죠. 음. 네, 뭐 그러고 이제 뭐 본격적으로 아카데미 시즌 시작되면은 볼 게 너무 많아 지금. 아카데미 시즌 치겠어. 시작되면은 뭐 여- 포팅스 저 한 번 더 볼 겁니다. 3월 6일에 네, 그 포팅스랑 패스트라이크랑 패스트라이크 네, 같이 나오더라고. 또 이제 3월에 로봇 드림 나오고요. 그 아, 애니메이션상 애니메이션. 노미네이트에 아. 그거 나오고 메이 디셈버 나오고 저 메이 디셈버 진짜 올해 제일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 메이 디셈버도 근데 시놉시스가 되게 아. 충격적이거든요. 그것도 노미네이트 됐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줄리안 모를 엄청 좋아하는데 줄리안 모가 놈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됐나? 노미가 안 됐어요? 나 사실 그것까지 기억 안 나거든. 안 됐나? 하여튼 그래서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되게 그런 퀴어 페미니즘적인 성향이 당연히 감독이다 보니까 있는데 시놉시스가 되게 충격적이거든요. 뭔가 뭐였지 남녀 20살이나 30살 차이의 충격적인 연애사를 영화로 찍으려고 하는데 실제 사건의 주인공이 줄리안 무어고 그 사건의 영화화 주인공을 맡은 게 나탈리 포트만이에요. 그래서 나탈리 포트만이 그거를 취재를 하려고 줄리안 무어를 찾아가는 내용의 영화래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뭔가 감독이다 보니까 토덴지다 보니까 또 뭐가 퀴어적인, 벌어지겠지. 네, 페미니즘적인 요소들이 당연히 생겨나겠죠. 그리고 이게 넷플릭스 영화잖아요. 해외에서는 네. 해외 IP로 본 사람들에 의하면은 무조건 극장에서 봐라.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무조건 극장에서 봐라. 근데 알렉산더 페인 그것도 해줬으면 좋겠다. 기획. 근데 아마 힘들 거예요. 난 진짜 왜냐면 나 해야 다운 사이징하고 디센던트 두 개밖에 안 봤어. 한번 안 본 거 있으면 최대한 봐보세요. 제가 알렉산더 페인 영화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네브래스카인데 뭔가 그 알렉산더 페인이 뭔가 그 인간의 그 쓸쓸하지만 인간의 따뜻함을 닫아내는 방식이 가장 정수로 드러나 있는 영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평점이 제일 좋더라고. 네 맞아요. 그냥 알렉산더 페인 영화 안 본 거 있으면 꼭 봐보세요. 그 사이드웨이부터 디센던트, 사이드웨이는 디즈니 플러스 있더라고. 네 이런 것들은 그냥 쉽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꼭 봐보세요. 뭔가 되게 슴슴한데 그 안에서 펼쳐지는 매력이 상당한 영화입니다. 감독입니다. 그래서 볼 게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아니 막 아카데미 나는 크리에이터가 노미네이트 생각지도 못했어. 노미네이트 됐던데요? 시각 효과. 시각 효과상인가? 네. 그래서 의외로 그 가오갤도 됐던데? 근데 시각 효과는 보통 마블 영화가 많이 되긴 하는데. 네. 아니 노미네이트 된 게 생각보다 이게 너무 다양해져 버리니까 봐야 될 게 지금 늘어나서 토익 공부도 해야 되는데 지금 저도요. 머리 아파 죽겠습니다. 저도 졸업하려면 해야 돼요. 철학의 해부 한 줄평? 한 줄평. 한 줄평 안 했구나. 한 줄평. 철학의 해부 한 줄평. 저는 진실은 상처를 드러내는 과정이라고 좋아요. 하고 싶습니다. 가시죠. 저는 봉합되는 진실, 해부하는 카메라. 카메라가 해부라는군요. 이런 느낌. 야 이것도 오디오가 해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우리는 보는 입장이니까. 오케이. 네, 좋습니다.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줄평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추락은 어떻게 전이 되는가? 추락은 어떻게 전이 되는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는 산드라의 내면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관찰하면 더 감정적으로 이입해서 볼 수 있다라고 그쵸. 말씀드립니다. 추락의 해부는 정말 각본이 좋아서 네. 해석적인 부분도 많고 감독이 의도적으로 안 보여진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밀었는지 자살인 건지 그것도 사람마다 다양할 다르죠. 거고 맞습니다. 다니엘이 본 건지 안 본 건지도 다양할 거고 맞습니다. 상당 굉장히 해석이 많으니 네. 오랜만에 또 왔으니까 네. 댓글 많이 네. 달아주시면 또 열심히 다음 주에 뭐 할까요? 아가일 할까요? 플랜치로 할까요? 다음 주 나는 플랜치로를 하고 저도 싶습니다. 플랜치로 하고 싶거든요. 저는 상관없어요. 플랜치로? 네, 플랜치로 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플랜치로? 왜요? 왜 안- 아니 아가일이 아가일이야? 아니 아갈 아니에요. 아가일도 네. 얘기하면 되지. 네, 그렇죠. 아, 표정이 미묘해가지고. 플랜치로 너무 기대하고 있는. 그렇죠. 아까도 네. 기대된다 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다음 주는 플랜치로로 돌아오는 플랜치로?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영일이들 98회 추락의 해부 네. 만나봤습니다. 오랜만이라 할 말이 오랜만에, 많았습니다. 할 말이 많았고요. 네. 다음 주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